네, 4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기린쌤입니다. 수학 시간이네요. 네, 여러분 요즘에 무슨 단원 배우고 있죠? 네, 맞아요. 5단원 막대 그래프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우리 뭐 배웠나요? 혹시 기억나나요? 한번 뒤를 넘겨볼까요? 네,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막대 그래프를 알아봤어요. 즉, 표로 만든 여러 가지 숫자들을 막대기를 이용한 그래프로 나타낸 걸 확인해 봤었고, 이렇게 그래프 중에 막대를 이용해서 수를 표현한 것을 우리는 막대 그래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에는 가로축,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놓여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아래에서 위로 배치되는 세로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대 그래프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막대기를 어떤 수의 양을 나타낼 때 쓰는 이 막대가 가로로 누워있는 가로막대 그래프가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이런 세로막대 그래프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세로막대 그래프와 가로막대 그래프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세로막대 그래프는 막대와 막대 사이의 거리가 멀다고 했어요. 그래서 손가락의 길이를 잴 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뭐가 짧고 긴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막대 그래프는 막대와 막대 사이의 거리가 짧아요. 그래서 딱 붙이면 누가 더 기네? 즉 막대를 서로의 막대 양을 비교하기가 편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장 넘겨서 오늘은 막대 그래프에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조금 달리 말해 보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나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조금 빛에 비춰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슬기와 도영이가 올림픽 경기 일부의 경기 종목의 메달, 금메달 수를 조사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습니다. 두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어요. 슬기는 첫 번째 장에 이제 슬기가 나오죠. 슬기의 경우에는 6경기의 종목 금메달 수를 조사했어 라고 그랬어요. 어떤 6경기인가요? 올림픽 경기의 종목별 금메달 수라고 해서 종목을 6개를 골랐어요. 하나는 양궁, 그 다음 승마, 그 다음 축구, 탁구, 태권도, 그 다음 테니스를 조사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경기당 양궁은 또 승마는 올림픽에서 이렇게 경기가 치러지면 양궁에서 딸 수 있는 금메달의 개수가 몇 개인가, 승마에서 딸 수 있는 금메달의 개수가 몇 개인가, 축구를 통해서 딸 수 있는 금메달의 수가 몇 개인가를 이렇게 쭉 조사해 본 거죠. 탁구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요. 그랬더니 태권도가 굉장히 금메달 수가 많네요. 가장 막대가 높이 솟아 있어요. 그러면 이 막대가 뜻하는 숫자는 얼마인지는 왼쪽에 눈금을 읽으면 되겠죠. 그쵸? 참고로 여기는 0부터 시작해서 1칸, 2칸, 3칸, 4칸, 5칸이니까 요 한 칸은 금메달 1개를 뜻하겠군요. 그럼 요거는 쭉 가서 태권도로 딸 수 있는 금메달 수가 여기인데 5, 6, 7, 8 8개를 딸 수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 종목별 금메달 수를 슬기는 조사했고요. 그 다음 도영이, 이 친구가 도영인데 내 막대 그래프에서 육상 종목의 금메달 수가 가장 많아 라고 했는데, 여기 도영이가 조사한 종목별 금메달 수를 볼게요. 일단 도영이가 조사한 건 수영, 그 다음 역도, 요트. 요트라는 건 일종의 배죠, 배. 근데 그 요트, 여기서 이제 일단 선생님 좀 진행해 볼게요. 육상이 있고 조정이 있고 체조가 있는데,
요트와 조정은 둘 다 배예요. 그런데 요트는 보통 바람을 이용해요. 그래서 돛이 달려 있어요. 돛이. 근데 조정은 노를 이용합니다. 노. 혹시 여러분들 봤을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전 프로그램인데 무한도전이라고, 그 무한도전에서 여러 사람들이 한 배에, 길쭉한 배에 타가지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길쭉한 배에 타가지고 노를 이렇게 놓고 이 노를 저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경기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조정이라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조정은 무엇인가를 조정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바꾸고 맞추다의 뜻의 조정이 아니라 이런 배, 사람들이 타서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배를 조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지금 도영이 같은 경우에는 수영, 역도, 요트, 육상, 조정, 체조에서 각각 딸 수 있는 금메달 수를 찾아봤네요. 그리고 역시 옆에 보면 눈금이 있어요. 눈금이. 그런데 0부터 시작해서 10개의 금메달까지 가는데 눈금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칸을 갔더니 열이 됐다는 건 한 칸이 몇 개를 뜻하는 건가요? 맞아요. 여기서는 2개를 뜻해요. 그러면 좀 전에 슬기가 만들었던 그래프에서는 한 칸이 1개의 금메달이었다면 여기는 2개의 금메달이네요. 서로 달라요. 좀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이 다시 써줄게요. 여기는 눈금 1개, 금메달 1개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막대 그래프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가로축에는 종목들이 있고 세로축에는 금메달 개수를 뜻하는 숫자가 있는데, 슬기가 만든 막대 그래프에서는 한 칸이, 눈금 하나가 금메달 1개를 뜻하는구나. 그리고 도영이가 찾은 종목에는 수영, 역도, 요트, 육상, 조정, 체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칸이 금메달 2개를 뜻하는구나 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일단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 113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3쪽. 슬기와 도영이가 나타낸 막대 그래프의 내용을 알아봅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슬기의 막대 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가장 많은 경기 종목은 무엇입니까? 슬기의 막대 그래프에서 금메달 개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뭐예요? 맞아요. 태권도예요. 태권도. 몇 개였죠? 8개였습니다. 일단 여기다 쓸 수 있겠네요. 슬기의 막대 그래프에서는 금메달 수가 가장 많은 것은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 몇 개로 많았나요? 8개로 많았어요. 그쵸? 그다음 도영이의 막대 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함정 있네. 가장 적은 경기 종목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가장 적은 거. 그러면 막대가 가장 작은 걸 찾을 수 있겠죠? 무엇인가요? 맞아요. 요트입니다. 요트. 참고로 요트가 몇 개인가 한번 보려고 그랬더니 요트가 한 칸, 두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까지 왔어요. 그러면 5칸까지 와서 10개인데 그 다음 11칸과 10칸 사이에 있네요. 그러면 11칸과 10칸 사이, 즉 한 칸의 반이네요. 참고로 이 도영이가 만든 막대 그래프에서 한 칸은 2개를 뜻했으니까 반 개는 하나를 뜻하겠죠. 하나. 그쵸? 따라서 이거는 10개 하고도 반 칸이니까 11개일 것 같아요. 그죠? 11개가 맞습니다. 그러면 도영이의 막대 그래프에서 금메달이 가장 적은 종목은 요트였어요. 요트. 그죠? 여기다가 요트라고 쓸 수 있겠네요. 요트. 참고로 요트는 바람을 이용해서 백길이 경주를 하는 경기인데, 그래서 이 요트에는 돛이 달려 있습니다. 돛이. 그 다음 각각의 막대 그래프에서 세로 눈금 한 칸은 금메달 몇 개를 나타내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각각의 그래프라고 했으니까 슬기의 그래프와 또 누구요? 도영이의 그래프. 도영이의 그래프는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했죠. 세 보니까 슬기의 그래프는 금메달 1개였어요. 그쵸? 그럼 도영이는 몇 개였어요? 도영이는 금메달
두 개였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형의 막대 그래프에서 금메달 수가 조정보다 많고, 힌트 1, 금메달 수가 조정보다 많고 육상보다 적은 경기. 그럼 이제 여기다 일단은 이런 게 나올 때는 미리 표시해 두는 게 좋아요. 조정보다는 많대요. 조정보다 많다. 그러면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씩 보자고요. 조정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정이 몇 개인지 일단 봐야겠죠. 조정이 보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에서 10개를 지났어요. 그 다음에 11, 12. 그러면 한 칸당 2개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10칸이고요. 그렇게 2개가 더 올라갔으니까 총 4개. 즉 14개가 되겠네요. 따라서 조정보다 많다라고 하면 14개보다 많다라는 뜻이 되겠군요. 그쵸? 그 다음 육상보다는 적대요. 그러면 육상보다 적다. 그러면 육상보다 적으면 육상의 개수를 알아야겠죠? 오, 육상은 어마어마하네요. 40개에, 그쵸? 40개에 한 칸, 두 칸, 세 칸이에요. 한 칸에 2개씩이라고 했으니까 3칸이면 6개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40하고도 6이니까 46개가 되겠네요. 와, 육상은 금메달을 엄청 많이 딸 수 있군요. 자, 그러면 46개보다 적다. 그러면 14보다 크고 46보다 적은 종목. 뭐가? 금메달이요. 적은 종목. 그러면 금메달이 14보다 크고 46보다 적은 종목은 뭐예요? 일단 수영이 거고 수영이 거래요. 수영은 40하고도 한 칸, 두 칸이니까 44개. 역도는 10칸하고 하나, 둘 했으면 14개인데 거기에 반 칸이 있네요. 그러면 15개. 그렇죠? 그 다음 요트는 아까 11개라고 확인했고요. 육상은 46개라고 확인했고요. 조정은요? 조정은 10개 하고도 한 칸, 두 칸이니까 14개. 그죠? 그 다음 체조는요? 10개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그러니까 18개. 또는 20개에서 뒤로 한 칸이니까 20개에서 2개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18개. 네. 그러면 14보다 크다. 14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일단 요트는 제외. 요트는 제외. 그 다음 역도 들어가겠네. 그럼 여기다 써주면 되겠네요. 역도. 그쵸? 그 다음 역도 됐고요. 그 다음에 조정 되나요? 조정은 조정보다 많아야 되니까 조정 빼고 체조 18개죠? 체조 가능합니다. 체조. 네. 또 누구 있어요? 누구 남았나요? 네, 맞아요. 수영 남았죠. 수영은 44개니까 46개보다 2개 적어요. 와, 수영도 금메달이 엄청 많이 걸려있네요. 수영. 네. 이렇게 3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두 막대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가 여러분들이 배움 노트에 질문을 쓰는 곳이에요. 배움 노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좀 전처럼 여기를 참고해서 또 여기를 참고해서 여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2개 만들어 보세요. 질문 2개 만들고 이거는 배움 노트에 적는다. 그러면 어떤 질문 하는지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슬기의 그래프에서 두 번째로
금메달이 많은 종목은 뭐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예시로 준 질문을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와 관련된 질문 2개를 배움 노트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112쪽, 113쪽이 다 마무리가 되면 역시 수학의 꽃, 수학 익힘책 여기 살짝 보시면 수학 익힘책 68쪽과 69쪽 푸시고요. 네, 채점하셔서 혹시 틀린 게 있다고 한다면 수정하시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즉 누가 제일 많고 누가 제일 적고, 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개수 사이, 예를 들어 좀 전에 했던 금메달 수가 조정보다 많고 육상보다 적은 경기 종목을 모두 찾아보세요, 이런 식의 정보를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막대 그래프는 사실 값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가 값을 서로 비교하기가 참 편하구나, 그런 의미에서 막대 그래프를 쓰는구나 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